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치매 예방에 더 좋을까요? 아니면 독서를 즐기시는 분이 더 유리할까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어요.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빛을 발견했을 때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의 김소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어머니였건만 이제는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교실 출석부를 보면서 아이들 이름을 외우셨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김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제는 아침 식사 때 쓰던 숟가락 사용법을 잊으셨고 오늘은 딸의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기억이 하나둘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그 수는 매년 차가운 겨울비처럼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별보다 더 아픈 이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김재옥 할아버지는 30년째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북한산을 오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등산할 때만큼은 다시 40대가 된 것 같아.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의 69세 박봉님 할머니는 다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책을 읽을 때면 내가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설레서 잠도 안 올 때가 많죠.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분의 뇌 나이를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살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대의 평균적인 어르신들과 비교했을 때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뛰어났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젊어진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먼저 운동파 김재옥 할아버지의 뇌를 살펴보았습니다. MRI 촬영 결과 김 할아버지의 뇌 혈류량은 20대 후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동년배 평균보다 47% 더 높았죠.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면서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장 보러 가서 뭐 사야 하는지 자주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아내가 불러준 장보기 목록을 다 기억해요. 손주들 생일도 더 잘 기억하고 약속 시간도 안 헷갈려요. 김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다.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등산로를 외우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릅니다. 고 전했습니다. 반면 독서파 박봉님 할머니의 뇌는 또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의 시냅스 연결이 30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언어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일반 노인보다 52% 높았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뭔가 허전해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감정도 느끼고 풍경도 그려보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됐어요. 요즘엔 손주들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냐고 물어보네요. 독서 모임에서도 제가 책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한다고 해요. 박 할머니의 주치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이 둔화되는데 박 할머니는 오히려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해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운동과 독서를 함께하는 그룹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관찰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만 꾸준히 한 그룹은 평균 8.5살, 독서만 한 그룹은 6.3살의 뇌나이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운동과 독서를 함께 한 그룹입니다. 이들의 뇌나이는 무려 15.7살이나 감소했죠.
특히 두 활동을 병행한 그룹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졌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향상됐으며 우울증 위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죠. 운동은 뇌의 하드웨어를,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과 독서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놀라운 효과부터 살펴볼까요?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김재옥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밝혀낸 운동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뇌 혈류량 증가입니다. 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이 평소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늘었죠. 마치 목마른 화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뇌에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겁니다. 둘째, BDNF 단백질 증가입니다. BDNF는 일명 뇌의 비료라고 불립니다. 운동을 하면 이 단백질이 증가해서 뇌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뇌세포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은 BDNF 수치가 일반 그룹보다 45% 높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손주들 이름을 가끔 헷갈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번호도 술술 외워지네요. 이제 독서의 효과를 알아볼까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죠? 박봉님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독서가 주는 놀라운 변화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지 예비력 증가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마치 작은 올림픽을 하는 것과 같답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지 예비력이 쌓입니다. 전에는 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설명해 주니 깜짝 놀라더군요. 둘째, 감정 지능의 향상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특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의 감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감정 회로가 강화된다고 해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저희 고민을 더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도 잘해 주세요. 박봉님 할머니의 손녀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운동은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독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75세의 정연숙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아침마다 30분 걷기와 저녁 30분 독서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지능력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기억력은 32% 높아졌고 집중력은 28%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능력은 41%나 향상되었죠. 문제 해결력 역시 35% 상승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새로 산 것처럼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실천할 차례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운동법과 독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운동과 독서를 함께 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30분 걷기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30분 독서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가지를 모두 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수치를 다시 확인했죠. 연구를 진행한 김영우 교수의 말입니다. 아침의 위험도가 운동만 한 그룹은 45%, 독서만 한 그룹은 3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병행한 그룹은 무려 82%나 감소했던 겁니다. 단순한 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더 놀라운 점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였습니다.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에서는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 58% 증가했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세로토닌은 43% 증가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과 함께 운동과 독서를 권하시더라고요. 78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고 책 읽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6개월만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할머니의 인지기능 점수가 많이 개선된 겁니다. MRI 검사에서도 뇌 위축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관찰됐습니다. 85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매일 아침 공원 산책과 저녁 시 읽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1년 후 할아버지의 뇌 나이는 12살이나 젊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불면증도 사라졌죠. 이제는 손주들이 저보고 슈퍼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좋아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즐거워하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WHO는 이중 활성화 요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루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5번은 꼭 하셔야 하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도 하루 30분은 해주셔야 해요. 소설이든 시든 신문이든 좋아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시간은 이렇게 나누시면 좋아요. 운동은 아침이나 오전에, 독서는 저녁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60대시라면 운동을 좀 세게 하셔도 좋고 책도 여러 종류를 읽으시면 됩니다. 70대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셔서 점점 늘리시고 책도 익숙한 것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0대 이상이시라면 걷기 위주로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책도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치매 예방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손에 답이 있었던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건강한 뇌를 위한 또 하나의 비밀,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과 독서도 중요하지만 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핵심입니다. 서울대 영양의학과 박지영 교수의 말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운동과 독서 전후의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 운동 전에는 견과류나 바나나 같은 간단한 간식이 도움이 되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독서 시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참가자들 중 이런 식단을 함께 실천한 그룹은 인지기능 향상 속도가 23% 더 빨랐답니다. 권장 식단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아침은 통곡물과 달걀, 견과류를 드세요. 이런 조합이 우리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운동 전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에 딱이죠. 점심으로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녹색 채소를 추천합니다. 생선의 오메가3가 뇌세포 재생을 돕고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해줍니다. 저녁은 가볍게 닭가슴살과 채소 제철 과일로 마무리하세요. 적당한 단백질이 뇌 회복을 돕고 가벼운 식사가 숙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방울토마토 효과입니다. 방울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 뇌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죠. 독서할 때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17%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김소영 씨의 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운동과 독서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년 만이었죠.
김 씨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 그리고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분 산책, 짧은 동화 한 편, 방울토마토 한 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억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운동과 독서가 우리 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완벽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게 된 정보로 건강한 내일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꾸준히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라는 가족과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